이라고 해서 전부 이제 영어로나 아니면 외국어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격증 중에서도 한국어로 이제 한국 법에 의해서 시험 보는 그런 자격증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자격증 중에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것이 국가 자격증입니다. 국가 자격증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가에서 모든 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선발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기준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국가 자격에는 크게 보면 이제 국가 기술 자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전문 자격이라고 하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기술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이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의 8개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격증들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뭐 여기에서 하는 것들이 가장 기술적인 면에서는 가장 우위에 있는 그런 자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국가 전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법이나 의사법에 따라서 14개 부처에서 약 128개 종목의 자격증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먼저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제 53개 법률에 의해서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우대를 받는 항목들이 있고요. 또 국가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는 면허를 딸 때 우대를 해주는 그런 항목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채용 시험을 볼 때 국가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우대를 받는 그런 항목들도 있고요. 또 대학교의 입학 전형 관리를 할 때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를 받는,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혜택들을 입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국가기술 자격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그 틀을 좀 살펴보면요. 국가기술 자격은 크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 방향이나 제도 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를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해당 주무부처들이 아까 8개 부처들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자격 종목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또 이런 것에 대한 실제 이제 실행하는 부서들이 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련된 시험과 이제 운용에 관한 것들을 하고요. 또 여기에 관련된 몇 개 뭐 상공회의소라든지 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든지 영화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세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국가기술 자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기술 자격에는 몇 가지 등급들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가기술 자격에서의 등급을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계가 이제 기능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기사, 그리고 기사, 그리고 기능장, 기술사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들은 이제 각기에 필요한 뭐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충족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기능사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자격이 되겠고요. 기능사 다음으로 이제 산업기사나 기사 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그 응시 자격에 대한 조건 체계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실제 기능사는 뭐 아무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기능사는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기능사 다음으로 이제 산업기사가 될 수 있는데요.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이제 기능사의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또는 이제 뭐 기타의 학력 조건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기사에서는 기사로 가거나 아니면 기능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데에도 보면 이제 산업기사로서의 적정한 실무 경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전공을 했거나 학력 조건을 충족했을 때에는 그 자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사라고 하는 것은 기사를 거쳐서만 갈 수 있는 자격이고요. 여기에서는 보면 실무 경력이 뭐 몇 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격이 어떻게 되고 하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술 자격으로는 최고의 자격 과정을 우리가 이제 기술사라고 하는 자격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여기 관련된 응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 사이트에 가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이런 곳에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자격이 국가 전문 자격이라고 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 국가에서 하는 자격이 크게 보면 기술 자격하고 전문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요. 국가 전문 자격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라든지 변호사 등등으로 해서 가장 이제 그 최고의 자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면허 자격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국가 기술 자격은 주로 이제 산업과 관련된 기술 분야였다면 이 그 국가 전문 자격 제도는 변호사나 의사 등 변호사법이나 의료법에 따라서 14개 부처에서 128개 종목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그 전문 자격증들의 종류는 뭐 128개나 이렇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들 중에 꼭 그 중장년층들에게 도움이 될 만하고 또 우리가 좀 흥미를 갖고 접근할 만한 자격증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 중에 이제 가맹거래사라고 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뭐 말만 들어서는 어떤 내용이 참 좀 해석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자격인데요. 이거는 공정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 가맹사업의 사업성의 검토라든지 또 가맹사업 당사자의 교육훈련이라든지 정보공개서하고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이런 것들을 해주는 자격들을 말하고요. 이 자격에 수행하는 직무들은 보면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데인데 취득